안녕하세요. 경기력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속칭 점배당으로 불리는 1점 배당이 4경주나 발생이 됐었고요. 100배가 넘는 경주도 2경주나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에서 정주상이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박종렬이 2차권 인입하다 보니까 거의 200배 가까운 196점 9배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광명 우수급 6경주 고정인의 이진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06.4배라는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해설방송 광명 우수급 6경주 말씀드렸었는데 고정인의 선행을 정혜권이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고정인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좋았었던 정혜권의 칩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정혜권의 고정인 정혜권의 이진국을 해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나 아쉬웠었던 게 그냥 고정인의 버티기를 말씀을 드렸었다면 정혜권의 고정인이 아니라 고정인의 정혜권, 고정인의 이진국을 권해드렸었더라면 106.4배 적중할 수 있었었는데 너무나 경주가 끝나고 아쉬움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간만에 좀 좋은 배당을 안겨드릴 수 있었었는데 너무나 좀 아쉬움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일요 경주 상당히 좀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파전이 아닌 3파전 양상의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선발도 그렇고 우수도 그렇고 특성급도 배당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선발급, 우수급, 특성급 쉽게 흘러갔었던 경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감한 전략도 일요 경주 때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오태걸이 전일 이변의 빌미를 제공했었죠. 아무래도 좀 김광진하고 싸우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면서 거의 200배 가까운 배당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도 상관이 없었었는데 간신히 면죄부 받고 출전하고 있는 오태걸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착이 아닌 머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태걸을 중심으로 참 후차권에서 어려운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오태걸 입장에서는 지역 선수인 1번 김무진이라든지 주드록을 발휘 나갈 수 있는 1번, 3번 조용일이죠. 이대로 활용해 나가면서 타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빠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민상호하고 박종렬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민상호, 경주감 면에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종렬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박종렬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민상호가 이번에 차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박종렬보다는 저치기까지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민상호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선수가 전략적인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이 가능하죠. 민상호는 비파업 안성민 챙겨 나갈 것 같고 박정렬은 김유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문용, 김영규, 최대영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문용이 힘을 쓸 수 있는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규하고 최대영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김문영을 적절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김문영 버티기가 아니라 김영규, 최대영이죠. 비파업 선수들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5대2의 싸움이에요. 그 점 때문에 김문영이 김영규, 최대영을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박진홍이라든지 정춘현과도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서한글이 너무 좀 완급 조절에 실패했어요. 2착도 아닌 3착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한글의 뒷자리를 과연 김광진이 막혀 나가면서 추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은 좋기 때문에 서한글의 뒤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한글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광진이 직선 취입발까지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타종부터 때린다면야 취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서한글이 완급 조절에 나갈 수 있죠. 더군다나 파워 비파업으로 갈라지긴 했습니다만 과거 미연팀 선배였었던 김덕찬이 있기 때문에 김재환을 뒤다 달면은 김광진은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한글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경상권에서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득희가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번 백동호가 지금 연승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우수급에 올라갔을 때 예전에 우수급 기량을 절반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시속감도 좋고 아무래도 경주 운영도 많이 좋아진 백동호가 경주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생이죠. 김득희와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노태권이 직전 결승전에서 저치기로 머리쳤습니다. 백동호와 전략적인 타협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6대1로 싸워야 되는 김기동 힘든 견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내선 잡거나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간다면 머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동이 가게 된다면 신양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뒤늦게 백동호 날라오면 6번 김기동의 백동호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경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오태걸 전일 간신히 3차권 진입하면서 면제부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만 실격 때려도 전혀 지장 없었던 오태걸이었었다는 점. 하지만 금일은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태걸이 선행승부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김성영이라든지 조용일 가능하죠. 김무진도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태걸 입장에서는 강철호하고 김무진이 또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해 A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들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이번 회차 강철호도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오태걸은 강철호를 활용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김무진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좀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이죠. 강철호 때문이라도 김무진이 오태걸의 뒤를 물고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 조용일도 강자 빠진 일요경주만큼은 확실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요경주 때는 강했었던 조용일입니다. 예선 잡고 힘을 쓰고 오태걸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하고 73입니다. 7일하고 73 두 차권 7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전일 오태걸이 좀 몸싸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철호하고 김무진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태걸이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한다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성룡이 앞선에서 힘을 써줍니다. 조용일이 몰고 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간다면 이번 편성 오태걸이 전일처럼 또다시 병주 타다가 날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성룡이 땡겨만 준다면 조용일이 몰고 가서 살짝 숲에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성룡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용일 뒷자리는 김해 A팀 선수들이 후미권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3일이나 3사입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태걸 또 빠지면 오태걸이 선행이 안 돼요. 기껏 해봐야 저치기도 답답하죠. 추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성룡의 선행을 조용히를 몰고 가게 된다면 3일하고 3, 4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오태걸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일하고 73 두 차권인데 4번 때문에 김무진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종렬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득점만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상호의 조력 만만치가 않죠. 이번 회차 컨디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급 후 민상호가 고전을 했어요. 파워 비파워로 또 나눠지다 보니까 협공 세력이 없다 보니까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상호하고 박종렬이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득점도 0.01점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종렬과 민상호 경합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민상호하고 안성민하고 이경태는 비파업입니다. 박종렬하고 김유신하고 정석이는 파업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김강록까지 파업이죠. 4대3으로 싸우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박종렬보다는 저 민상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선에서 민상하고 또 세게 나간다면 박정렬도 요즘 들어서 이진국하고 훈련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경주 운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민상호는 비파업이고 박종렬은 파업입니다. 파업 비파업, 민상호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상호가 박종렬 떨궈낸다면 2번하고 4번이죠. 비파업 완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렬이 간만에 힘을 쓰게 된다면 김유신과의 협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5번은 아무래도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사나 6호입니다. 2사나 6호는 파업과 비파업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타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 우선이되 저치기 타이밍까지 이번 회차 좀 더 승벽발에 나갈 수 있는 민상호, 안성민 달고 때리면 박종렬은 뺏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민상호가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규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문영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죠. 최대용도 기복은 있습니다만 조금씩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명의 선수가 접점 펼쳐 나가고 있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영이 힘을 쓰고 김영규가 넘어서고 최대용이 힘을 막혀 나가는, 최대용이 힘을 쓰고 김영규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문영 중심으로 박진홍, 이호안, 김성수, 정춘현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4번하고 5번은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김문영에게 도움을 줄 만한 파업 선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반면 김영규도 힘을 쓰고 최대용도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불리하긴 합니다만 정예 멤버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김문영보다는 김영규와 최대용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김문영의 선행을 김영규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나가면서 훌러덩 넘어섰습니다. 최대용이 먼저 때리고 김영규가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비파업 완승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5번, 4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문영이 때려줬을 때 4번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이번 편성은 최대용이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4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5대2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김영규하고 최대용이 분명 유리한 건 맞아요. 한데 이번 편성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전하게 된다면 김문영이 그대로 경주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진홍의 뒤로 막혀 나갈 수 있는 박진홍이라든지 정춘현도 이번 회차 컨디션이나 몸 상태,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2하고 1, 7이죠. 1, 2하고 1, 7은 김영규하고 최대용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오죠. 그렇다고 김문영 머리에 김영규, 최대용 노려봐야 큰 배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1, 2하고 1, 7이에요. 5명의 선수가 뭉치면 김영규, 최대용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2하고 1, 7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서한글 전일 2착도 못했죠. 3착에 만족했습니다. 전일 좀 너무나 세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득희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서한글을 상대로 직선에서 크게 넘어섰습니다. 결국 민상호가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서한글이 아쉬움을 남겼어요. 서한글의 컨디션이 나빴다기보다는 민상호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서한글 아쉽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서한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장 마크형 선수들과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타정부터만 때리지만 않는다면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서만 타이밍 잡는다면 무난하게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광진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 뭐 전일도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태걸까지 함께 무너지면서 김광진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지종원의 때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서한글이 타종부터 때리면 김광진 직선 칩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5번에 1번과 6번이죠.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은 이래저래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진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이죠. 타협입니다. 두 선수가 또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도 갖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 서로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문제는 뭐 김광진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서한글 입장에서는 김광진 견제 나가게 해서 과거 미온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얼마 전까지 미온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김덕찬을 뒤에다 붙이고 서한글이 시원스럽게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덕찬은 취입이 약해요. 김광진과 몸싸움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서한글이 머리 치는데 김덕찬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정도는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변석이라는 점에서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서한글이 주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편성 뭐 서한글이 견제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한글하고 김규봉을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서한글을 집중적으로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광진이 직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진이 가면 김지환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은 김재환, 백동호 마크 실패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쫓아는 갑니다. 여기에 김덕찬이 6번하고 연합 펼쳐 나간다면 6, 7하고 6호입니다. 서한글 빠져준다면 6, 7하고 6호 정도는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 7과 6호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서한글 타정부터 때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후미 견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광진과의 두 번째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미온팀이죠. 1번하고 5번입니다.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득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태콘도 있죠. 김기동도 있고 김상인도 있어요. 정주상도 있기 때문에 경상권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김득희가 집중력만 발휘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득희가 할 줄 아는 게 마커 투입밖에 안 됩니다. 반면 백동호는 선행도 가능하고 최근 들어서 몸이 바짝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도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승급 정도의 몸을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득희보다는 백동호가 인정받고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두 선수가 12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백동호가 타종부터 때려준다면요, 뭐 김득희는 편안하게 전일처럼 직선 차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동호 뒷자리 마크에 나가려고 신양호도 싸워야 되고, 백동호가 김기동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득희가 편안하게 백동호 상대로 넘어서기엔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낙차 사고 이후 출전이라는 점. 뭐 전일은 김득희가 제대로 된 타이밍이 나오다 보니까 서한글을 넘어섰는데, 금요일 경주 보면 직선에서 다리가 좌우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한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까 직선에서 잡혔었던 김득희예요. 백동호가 완급 조절해 나간다면 김득희 넘어서긴 좀 버겁다고 봅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뭐 백동호가 굳이 혼자 비파업인 김기동과 호흡을 맞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동호가 김득희 견제에 나간다면 신양호라든지 노태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차 노태콘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머리까지 쳤어요. 이번에 차는 다소 좀 금요 경주 때 아쉬웠습니다만 충분히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5번이 2번을 뒤에다 다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 정도는 5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4번 쪽에 5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 하시되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뭐 김기동 혼자 싸워야 되는 부담감은 있긴 합니다만, 과거 뭐 부산에서 훈련했었던 정주상, 어차피 뭐 정주상은 자리를 못 잡거나 타점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를 김기동이 제대로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기동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신양우가 좋은 자리 잡아놓고 김기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기동이 머리치게 된다면 신양우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이죠. 6번하고 3번, 6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뒤늦게 백동호가 날라오게 된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경상권 선수가 많기 때문에 김득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짧다는 점에서 백동호가 아무래도 동기생이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동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이밍, 정주상만 활용이 나간다면 6번과 3번 가능하죠. 6번, 5번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도 고배당 100배 적중했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경륜한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